안녕하세요. 복된 작업입니다. PPT 레벨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PT에 있는 파워포인트 기본 템플릿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템플릿들을 활용해서 쉽게 본인만의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서 새로 만들기를 이제 눌러보면 여러 가지 테마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기본 템플릿이라고 흔히들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발표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발표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것은 이 중에서 이제 천체라는 템플릿인데요. 먼저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체를 눌러보시면 색상 테마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라색 테마입니다. 이것을 이제 만들기를 눌러서 먼저 만들어 줍니다. 이 테마를 보시면 천체라는 그런 컨셉에 막 그래픽화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인데요. 사이즈가 우선은 이제 와이드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구조는 제목하고 내용이 부제목이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또 여기서 목록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아니면 컨트롤 M을 눌러주시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구조도 보시면 이쪽 오른쪽이 좀 여백이 좀 많은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발표할 때는 내용을 여기에만 입력하거나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먼저 조정을 해 볼게요.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사이즈가 나옵니다. 와이드 스크린으로 된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가 된 이유는 제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PPT에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먼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시고 또 슬라이드 크기를 저 같은 경우는 A4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는 인쇄도 하고 프린트해서 이제 발표본을 나눠줄 때도 유용하니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뭐 최대화나 맞춤 확인이 있는데요. 최대화를 해서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사이즈가 A4의 사이즈에 맞게 딱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글꼴을 좀 바꿔볼게요. 글꼴이 기본으로 지금 되어 있는 맑은 고딕이니까요. 이 글꼴을 제가 원하는 글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적용 아래 이제 글꼴을 눌러주시고요. 글꼴 사용자 지정을 맨 아래 눌러주시면 새 테마 글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눔 스퀘어라고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눔 스퀘어 AC라는 최근에 나오는 나눔 스퀘어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하고 한글도 둘 다 같은 서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특이점은 이것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제목에도 컨트롤 V 해주면 적용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도 나눔 스퀘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 이걸로 볼드 말고 그냥 기본으로 바꿔주고요. 역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나눔 스퀘어 AC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 템플릿의 글꼴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표지에서 이제 제목을 입력하고 이제 표지를 구성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 구성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크기하고 세부적인 것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템플릿. 사실 제목을 입력해 보니까 좀 적게 들어가죠. 이것을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제 기준은 이 글상자에 맞게 우선은 크기를 키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기본 템플릿 응용표류라고 이제 적어 놓고요. 생각보다는 이 위에 있는 제목에 비해서 작아서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디자인상의 문제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약간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선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그냥 도형에서 실선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색상만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받쳐줄 정도의 그런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이 너무 도드라지니까 살짝 투명도를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지는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 개체라고 하거든요. 요 글상자들이 오른쪽에 많이 여백이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꽉 찬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이제 이 페이지 내에서 수정을 하면 매번 그 페이지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레이아웃 슬라이더 안에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보면 여러가지 이제 그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있는 것들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두고요. 하나 여기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주시면 하나가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에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백인데요. 이쪽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요 두 개체만 잡아서 이쪽으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바닥글과 이 샵이 들어간 것은 슬라이드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밑으로 쭉 내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컨텐츠 영역을 흰 상자로 글이 보기 편하게 둘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만큼 둘 거니까 요 슬라이드 번호도 끝에 맞춰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편집하는 이 기본 개체 상자는 저는 우선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사실 좀 많이 내려와 있죠. 내용이 많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가운데 내용만 들어가는 구조가 괜찮은데 좀 내용이 많거나 하는 것들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위치나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맨 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높이는 한 요 정도로 좀 우선 적당하게 자리를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흰색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네모 상자를 하나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최대한 이 영역이 정렬이 되게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 흰 상자는 선은 없고요. 채우기 색상은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 내용만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조금 이제 단조롭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삼각형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삼각형을 이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만들면 정삼각형이 됩니다. 이 삼각형도 테두리 선을 없애주시고 중지점을 오른쪽 끝으로 옮겨서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회전을 시켜서 여기에다 배치를 하면 요만큼만 보이게 할 건데요. 이제 배경색을 선택을 해서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사선으로 꺾이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복사한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이번에는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이 배경색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단순한 네모가 아닌 이런 사선이 들어간 좀 더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글상자가 됐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탕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이제 이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게 기본이잖아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레이아웃에서 아까 저희가 만든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영역이 좀 이제 많이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이 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슬라이드 마스터에다가 저희가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선택이 돼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기가 좀 편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내에서 내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세부적인 디자인을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예시 내용은 슬라이드 플레이어 org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픈된 그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예시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플레이어 org에서 갖고 온 이 템플릿은 전체 목록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텍스트 내용이 이렇게 구성된 그런 동일한 페이지들이 많은 것들이 있고 사진이 들어간 것들이 있고 또 간지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한 번씩 구분해 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이 아래에 있는 그 사진처럼 제목이 있고 내용이 문단 형태로 들어간 그런 구성입니다. 이런 구성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예시를 저희 템플릿에 그냥 가져오기만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그런 소 제목에 문단 형태로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 내용이요. 이렇게 보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제목만 보이고 실제적으로 이 작은 문단들은 잘 보이지 않겠죠. 이것들을 먼저 내용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저가 생활용품 이미지나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쳐 높은 지지를 얻는 요약글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단에 써주면 발표를 보는 분들은 이것을 다 읽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 제목을 크게 보여주고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소 카테고리는 이제 작게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 장의 메시지는 이렇구나라고 이제 인지시켜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이 장표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로는
라인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아까 메인에 표지에 쓴 것처럼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라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그 아래 이런 제목이 있고 이제 아래 설명하는 문단이 있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쓰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 복사를 또 하겠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소 제목을 좀 다른 형태로 좀 구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꺾인 걸 활용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를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도형을 눌러서 이 세그멘테이션 제목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애줍니다. 윤곽선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것을 그냥 기본 도형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형을 만들면 선은 없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배경색은 세그멘테이션에 있는 이런 색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여기 있는 색깔을 하나 갖고 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리본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도형에서 삼각형을 가져오고요. 이 삼각형을 회전시킨 다음에 이만큼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로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면 이 둘 사이에 중간 정렬을 해주시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만든 도형이니까 이 세그멘테이션을 맨 앞으로 가져와 주고 색깔은 흰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소 타이틀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라인이 한번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거리를 둬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보통 이렇게 중첩이 되게 사용하진 않아서요. 중첩이 될 거면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좋고요. 조금 더 구성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복사를 해볼게요. 이번에 할 것은 배경을 조금 다르게 바꿔볼게요. 사다리꼴 도형을 이용해서 좀 바꿔볼 건데요.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보면 이 사다리꼴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 선택해서 그려주고요. 크기는 흰색 배경을 커버하실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주고 이 중지점으로 가서 사다리꼴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보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배경을 만들 수가 있는 구성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누르면 색깔이 어떻게 칠해지는지 알 수 있죠. 잘 모르시면 색깔 하나를 튀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방향을 눌러보시면 조절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 방향에서 이 색만 회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 끝에는 흰색이 아니네요. 요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느껴지죠. 요 선은 지우고요. 그리고 이걸 맨 뒤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감이 있는 배경에 제목이 있는 느낌이 나죠. 조절을 요걸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아래 것만 하나 컨트롤 시프트에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요 중지점을 끝으로 바꿔서 네모로 만드신 다음에 회전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길이를 쭉 늘리시고요. 이것을 맨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살짝 사이를 띄워서 컨트롤 키 누르면 살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좀 더 뭔가 입체감이 느낌이 나죠. 다만 회색이 너무 진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이럴 때는 투명도를 조절해서 이 배경을 좀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텍스트만 있는 그런 구성이 좀 더 원근감 있고 제목이 더 잘 보이는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 페이지를 템플릿을 하려면 몇 가지 조정을 좀 해야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목하고 이 여백이 좀 동일하지 않아서 먼저 여백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여백이라는 것은 여기 여백과 여기 여백을 동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고 또 이 텍스트도 나중에 다른 문단에 따라서 높낮이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중간 맞춤을 해주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배경이 제목이 들어가고 이 배경이 동일하게 들어가면 이것들은 템플릿에다가 넣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컨트롤 X를 하면 잘라나기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마스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항상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것을 뺀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용에 따라서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그멘테이션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늘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터에다 넣으면 고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이거부터 세그멘테이션이 사실 좀 더 아래 위치가 돼서 요 여백과 요 여백이 서로 비슷한 게 보기 좋거든요. 제목도 그 여백에 맞춰서 좀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운데로 항상 글이 퍼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에 맞춰주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간 맞춤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위치를 가져다가 뒤에도 이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백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금 더 올려줍니다. 그럼 내용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 문단 들어가는 부분들은 18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다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게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이 여백과 이쪽 여백이 맞을 수 있게 충분히 여기를 여백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PT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거 보고 싶으면 이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고 싶은 강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필요한 내용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